전남도청과 도교육청이 내년도 학생급식비 부담을 두고 갈등을 빚고 있습니다. 두 기관의 갈등이 커지면서 시민단체들이 책임을 미루지 말라고 압박하고 나섰습니다. 노벨문학상을 수상한 한강 작가의 기념사업 추진을 두고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성급하게 추진하려다가 제동이 걸렸습니다. 지난해보다 열흘 늦게 광주와 전남 지역에 첫눈이 내렸습니다. 강풍이 불어 간판이 떨어지거나 비행기가 연착하는 등 피해도 잇따랐습니다. 2014 지방자치 콘텐츠 대상이 국회에서 열렸습니다. 지역 발전을 이끈 지자체 등 31곳이 수상했고 광주와 전남에서도 5곳이 수상의 영예를 안았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C 8시 뉴스 시작합니다. 내년도 예산심의 과정에서 학생 급식비를 두고 전남도청과 도교육청이 갈등을 빚고 있습니다. 두 기관의 갈등이 커지면서 시민단체들이 무상급식 예산 282억 원을 서로 떠넘기지 말라고 압박하고 나섰습니다. 강동일 기자의 보도입니다. 교육 관련 전남 시민단체들이 무상급식 예산 부담을 서로 떠넘기려 한다며 전남도청과 도교육청을 비판했습니다. 무상급식은 단순히 밥 한 끼 공짜로 먹이는 정책이 아니라 아이들의 건강과 미래를 위한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합의되지 못한 학교급식 예산이 제출된 것 자체가 아이들에게 부끄러운 일이며 그로 인해 아이들의 밥상을 안정적으로 담보하지 못하게 된 것도 어른들이 무거운 책임을 느껴야 할 것입니다. 전남도청과 교육청이 갈등을 빚는 예산 금액의 차이는 무려 282억 원에 이릅니다. 이렇게 큰 차이가 나는 데는 친환경 우수식재료를 무상급식 예산에 포함시키느냐 여부입니다. 전남도청은 친환경 우수식재료를 지원하는 만큼 374억 원만을 더 부담하겠다는 입장인 반면 도교육청은 656억 원을 전라남도가 부담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두 기관은 여러 차례 협상에도 타협에 실패하자 각각 서로 다른 예산안을 도의회 농수산위원회와 교육위원회에 제출했습니다. 상임위원회 두 곳 역시 타협안을 이끌어내지 못한 채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넘겼습니다. 두 위원회 소속 의원들마저 의견이 갈리면서 전남 학생들의 급식비는 김용록 전남지사와 김대중 도교육감의 정치적 타협과 결단으로 결정될 전망입니다. KBC 강동일입니다. 광주 지역 시민단체들이 광주 민간 군공항 통합 이전 논의에 참여하기로 한 더불어민주당의 결정을 환영했습니다. 광주 시민단체협의회는 성명을 내고 민주당이 광주 전남 상생발전의 중요 의제인 통합공항 이전 문제를 다룰 기구로 상생발전 TF를 출범하기로 한 것은 늦었지만 다행이라고 평가했습니다. 또 민주당 TF가 무안공항을 명실상부한 서남권 대표공항으로 키워내기 위한 대안을 마련하는 것뿐만 아니라 광주 전남 시도민의 의견 수렴을 위한 공론장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노벨문학상 수상자 한강 작가와 아버지 한승환 작가에 대한 장흥군의 기념사업이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한강 작가가 어릴 적 뛰어놀던 한승환 작가 생가를 올해 안에 매입하고 내년에는 복원 작업을 진행할 계획입니다. 이상환 기자의 보도입니다. 한승환 작가의 생가 매입이 구분응선을 넘었습니다. 장흥군은 최근 생가 소유주인 한 작가의 조카로부터 매입에 대해 긍정적 답변을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장흥군은 다음 주 전문기관의 생가 매입을 위한 감정평가를 의뢰하기로 했습니다. 이런 특별한 장소를 우리 군에서 매입해서 우리 지역을 찾는 문학 기행객들에게 우리 장문학의 위대함과 문학적 향수를 공유할 수 있는 장소로 복원할 계획입니다. 한승원 작가의 생가는 노벨상을 받은 한강 작가가 문학적 감수성을 키운 공간이기도 합니다. 한강 작가는 등량만이 내려다보이는 아버지 생가에서 유년 시절을 보내며 장흥의 문학적 정서를 물려받았습니다. 이청준, 이승우, 송기숙 등 걸출한 현대문학 작가들을 배출한 장흥군은 이번 한강 작가의 노벨 문학상을 계기로 다시 한번 문학도시로서 주목받고 있습니다. 이번에 또 이제 한강 선생이 또 노벨상을 받아가지고 아마 훨씬 더 이제 탄력을 받아서 하지 않을까 싶고요. 그런 사업들이 이제 결국은 장흥이 이제 문학 뚝구이면서
노벨 문학 도시가 되는데 나라의 어떤 중요한 관광지가 될 수 있겠죠. 장흥군은 올해 안에 생가 매입을 완료하고 내년에는 한승원 작가의 도움을 받아 생가 원형 복원 작업을 진행할 계획입니다. KBC 이상환입니다. 이와는 반대로 성급하게 추진하려다가 제동이 걸리거나 논란을 일으킨 사례도 있습니다. 한강 작가가 유년 시절을 보내며 꿈을 키운 광주 중흥동에 대한 광주시와 북구청의 기념 사업인데요. 어떻게 된 일인지 임경섭 기자의 보도입니다. 한강 작가가 어린 시절을 보낸 광주 중흥동. 북구청이 한강 작가의 노벨 문학상 수상을 기념해 중흥도서관에 조성하려던 공상해방 계획이 최근 무산됐습니다. 의회 사전심의 등 절차를 어기고 추진하다 예산이 전액 삭감됐습니다. 앞으로 이제 절차를 지켜서 해나가겠다. 그런 말씀밖에는. 방법이 지금 내년 1회 추경밖에는 현재 상황에서는 검토할 그게 없어서 이제 1회 추경에 이제 검토하는 쪽으로. 노벨 문학상 수상이 예정된 12월에 맞춰 연내 완공을 목표로 무리하게 추진하다 탈이 났다는 지적입니다. 광주시도 중흥동 한강 작가 생가를 매입해 북카페 건설을 추진하려다 최근 사업 계획을 변경했습니다. 지금은 상가로 바뀐 생가 매입에 실패했기 때문입니다. 네, 이곳은 한강 작가 생가가 있던 자리입니다. 하지만 광주시가 부지를 매입할 수 없어 약 40m 떨어진 이곳 공터에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한강 작가와 관련 없는 곳에서 기념 사업을 강행하려다 반감을 사는 등 당초 취지가 퇴색됐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앞으로는 이게 역사적인 공간이 될 텐데 문화유산이 되는 거잖아요. 여러 방면에서 시에서 할 일, 교육청에서 할 일, 학교와 우리 의회와 할 일, 이게 좀 분업을 해서 제대로 좀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한국 최초 노벨 문학상을 수상한 한강 작가를 기념하는 사업이 속도전 양상을 보이면서 시민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하고 있습니다. KBC 임경섭입니다. JB금융이 광주은행에서 1,500억 원을 현금 배당으로 가져간 데에 대해 비판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진보당 광주광역시당은 오늘 성명을 내고 JB금융은 광주은행이 고금리 이자 장사로 벌어들인 1,500억 원을 현금 배당이란 명목으로 가져갔다며 피해는 광주 시민들에게 전가될 수밖에 없다고 비판했습니다. 진보당은 JB금융이 고금리 이자 장사를 중단하고 금리를 낮춰 서민과 중소상공인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줘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올해로 3회째를 맞는 인공지능 전시회 AI 테크 플러스 2024가 오는 28일 개막합니다. 광주관광공사와 한국인공지능협회의 주관으로 이틀간 열리는 이번 전시회는 AI 플러스 스타트업을 주제로 44개 기업, 80여 개 기업, 기관들이 참여합니다. 특히 행사 기간 동안 인공지능 기술 공급 기업과 수요 기업 간 1대1 매칭을 돕는 AI 시너지 링크 상담회가 함께 진행됩니다. 찬 대륙 고기압의 영향을 받아 광주와 전남 지역에 강풍을 동반한 첫눈이 내렸는데요. 기상 악화로 하늘 바닷길이 막히고 나무가 쓰러지는 등의 피해도 이어졌습니다. 신대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앙상한 나뭇가지에 눈꽃이 피었고 등산로는 새하얗게 변했습니다. 산 등성이와 바위에도 눈이 소복이 내려앉았습니다. 등산객들은 영하 3도의 추위에도 첫눈을 만끽했습니다. 생각지도 않게 이렇게 첫눈이 너무 많이 내려서 정말 갑자기 선물 받은 기분이라서 너무 행복하고요. 광주의 첫눈은 지난해보다 열흘 늦었고 평년보다 이틀 빨랐습니다. 저는 지금 무등산 장불재에 나와 있습니다. 무등산을 비롯한 광주와 전남 산간 지역에는 오늘 하루 눈이 쏟아졌습니다. 적설량은 무등산 3.9cm, 광양 백운산 3.3cm 등을 기록했습니다. 눈과 함께 강풍특보가 발효되면서 전남 53개 바닷길이 모두 통제됐습니다. 광주 무안 여수공항에서 항공기 6편이 결항됐고 13편의 운항이 지연됐습니다. 소방당국에 접수된 강풍 피해 신고는 나무 쓰러짐 등 22건이었습니다. 이번 주 토요일까지 눈과 비가 이어지면서 매서운 추위도 계속될 전망입니다. 오늘과 내일까지 예상 적설은 전남 동부 내륙에 1에서 5cm,
예상 강수량은 광주 전남에 5에서 20mm가 되겠습니다. 바람도 강하게 불어 체감 온도는 더욱 낮아 춥겠으니 건강관리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기상청은 연말까지 광주와 전남 지역의 강수량이 평년보다 많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KBC 신대입니다. 슈퍼스타 김도영을 비롯해 기아 타이거즈 선수 10명이 2024 KBO 골든글러브 후보로 확정됐습니다. 기아에 따르면 양현종, 제임스 네일 등 투수 4명을 비롯해 2루수 김선빈, 3루수 김도영, 유격수 박찬호, 외야수 소크라테스와 최원준, 지명타자 최영우 등 10명이 후보에 올랐습니다. 10개 구단에서 모두 81명의 선수들이 KBO 골든글러브 후보로 이름을 올린 가운데 다음 달 13일 서울 코엑스에서 개최되는 골든글러브 시상식에서 주인공이 발표될 예정입니다. 기아 타이거즈가 외국인 투수 제임스 네일과 180만 달러, 약 25억 원의 재계약에 성공했습니다. 올해 KBO에서 첫 시즌을 보낸 네일은 26경기에 선발 등판해 149.1이닝 동안 투구하며 12승 5패, 탈삼진 138개, 2.53의 평균 자책점 등을 기록하는 등 기아의 에이스로 자리매김했습니다. 네일은 내년에도 기아와 동행할 수 있게 돼 기쁘다며 비시즌 동안 몸을 잘 만들어 내년에도 동료들과 한국 시리즈 우승 트로피를 들어 올리겠다고 소감을 전했습니다. 2024 지방자치 콘텐츠 대상이 국회에서 열렸습니다. 지방소멸시대의 혁신적인 정책으로 지역 발전을 이끈 지자체와 지방의원에게 행정안전부 장관상 등 모두 31개의 상이 주어졌습니다. 이현계 기자입니다. 2024 지방자치 콘텐츠 대상에는 지역의 우수한 행정 사례가 다양하게 소개됐습니다. 인공지능과 환경안전, 문화, 관광 등 10개 분야에서 시상이 이루어졌고 종합 대상은 광명시에게 돌아갔습니다. 주민 주도의 마을자치를 잘했다는 평가를 받은 것 같습니다. 지방자치TV와 인문콘텐츠학회, 한국지방자치학회가 주관한 이번 행사는 KBC 광주방송과 행정안전부, 국회 행안위와 농해수위 등 다양한 기관이 후원했습니다. 특히 올해는 행정안전부 장관상 등이 수여돼 전국 226개 지자체의 치열한 경쟁이 펼쳐졌습니다. 226개 기초지방자치단체와 지방의회 우수정책과 혁신적인 사례를 발굴하고 시상하는 행사가 되겠습니다. 국회에서는 신정훈 행안위원장과 어기구 농해수위원장, 양분남 문군주 의원 등이 시상식에 참여해 지역 발전에 힘을 더했습니다. 앞으로 지방자치의 가치를 더욱 높이고 지역의 특색을 살린 다양한 콘텐츠가 계속 개발되기를 기원합니다. 풋불이 민주주의, 국토운영 발전, 이거 해야 우리가 진정한 삼육으로 갈 수 있다. 이런 사명감을 가지고 더 열심히 지역에서 뛰어주시기 바랍니다. 광주에서는 광산구와 동구, 전남에서는 신안군, 화순군, 해남군 등이 수상의 영예를 안았고 지방의회 수상자 6명 가운데 4명이 광주 전남 출신으로 선정됐습니다. 시상식에 참석한 국회와 지자체, 지방의회 관계자들은 앞으로 지방자치를 발전시키고 주민들의 삶을 개선시키는 데 앞장서겠다고 다짐했습니다. KBC 이영길입니다. 차 안에서 흉기에 찔린 50대 부부가 발견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지만 난항이 예상됩니다. 광주 광산경찰서는 차량 안에서 흉기에 찔려 숨진 채 발견된 50대 남성 A씨의 부검을 진행하고 차량 안에 있던 흉기를 국과수에 감식 의뢰했습니다. 하지만 당시 함께 탑승했던 50대 아내가 의식불명 상태이고 블랙박스에는 음성이 녹음되지 않아 경위 파악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어제 오전 11시 반쯤 무안 광주고속도로 동관산 요금소 앞에서 50대 부부가 차 안에서 흉기에 찔린 채 발견됐습니다. 선거법 위반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광주광역시의회 안평환 의원에 대한 징계 절차가 진행됩니다. 광주시의회는 지난 2월 22대 총선 당내 경선을 앞두고 권리당원 단체 대화방에 여론조사 중복 참여를 유도한 혐의로 1심 재판에서 벌금 90만 원을 선고받은 안 의원에 대해 의장 직권으로 징계안을 윤리특별위원회에 회부했습니다. 윤리특위는 윤리심사 자문위원회를 열어 자문위원 의견과 안 의원의 소명을 청취한 뒤 징계 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로 재판을 받던 신용식 광양시 의원의 당선 무효가 확정됐습니다. 광양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 2022년 치러진 6일 지방선거 과정에서 선거 캠프 회계 책임자 등과 공모해 법정 선거 비용을 초과 사용하고 회계 보고에 누락한 혐의로 기소된 신용식 광양시 의원의 상고가 대법원에서 기각돼 당선 무효형이 확정됐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신 의원의 지역구인 광양시 다선거구에서는 내년 4월 2일 재선거가 치러질 예정입니다.